최근 안드레이 루덴코 러시아 외교부 차관과의 만남에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평범한 외교적 대화가 아니라 러시아와 한국 사이의 깊은 긴장을 드러내는 대화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이 고위급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회의실은 긴장감이 감돌고 모두가 말 한마디 한마디에 매달려 있습니다. 다년간의 경험을 가진 노련한 외교관 루덴코는 말을 아끼지 않습니다. 그는 한국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한반도의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비난합니다. 마치 말썽을 부리는 학생을 꾸짖으며 한국이 이웃의 평화를 위해 더 나은 방법을 찾으라고 촉구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루덴코는 왜 그렇게 화가 났을까요? 한국이 러시아가 싫어하는 일을 해왔기 때문이죠.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던 때를 기억하시나요? 러시아는 이를 큰 문제라고 생각했죠. 친구가 잘 어울리지 않는 사람과 어울리기 시작하면 기분이 좋지 않은 것과 같죠. 루덴코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어서 한국이 러시아와의 좋은 관계를 망쳤다고 말했습니다. 마치 늘 함께 놀던 두 친구가 갑자기 말을 끄는 것처럼 말이죠. 루덴코는 러시아가 이에 대해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제 루덴코가 너무 심하게 말하는 건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뿐만이 아닙니다. 지난주 러시아의 또 다른 주요 인사 마리아 자하로바도 한국에 대해 강한 발언을 했습니다. 자하로바는 러시아 외무부의 대변인이나 다름없는 인물로 그녀의 말이 나오면 사람들은 귀를 기울입니다. 자하로바는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치명적인 무기를 제공한다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마치 선생님이 학생에게 규칙을 어기면 큰일 날 거라고 경고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은 러시아가 한국의 행동에 대해 정말로 걱정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여기서 더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한국의 절친한 친구인 미국이 개입했습니다. 미국은 모두를 놀라게 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미국은 기본적으로 이봐, 한국은 군사 지원에 대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 그것은 그들의 결정입니다. 이게 왜 큰 문제일까요? 누군가 나를 힘들게 할 때 큰 친구가 내 편을 들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미국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더 많은 군사 지원을 보낼 수도 있다고 암시했습니다. 또한 일본, 필리핀, 영국, 호주 등 영내 다른 국가들과의 우호 관계를 강화하겠다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은 복잡한 체스 게임과 같습니다. 한 국가의 모든 움직임은 다른 모든 국가에 영향을 미칩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현재 러시아와 분쟁 중이기 때문에 한국이 우크라이나를 돕는 것에 대해 걱정하고 있습니다. 마치 러시아가 내 적을 돕는다면 당신은 더 이상 내 친구가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한국도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국제사회에 책임 있는 일원이 되고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것입니다. 마치 10대 청소년이 부모로부터 독립을 주장하는 것과 같습니다. 미국이 한국을 지원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미국이 아시아 동맹국들에게 헌신하고 있으며 러시아에 기꺼이 맞설 의지가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는 영내 국가들이 서로 교류하는 방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은 전 세계의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각국은 편을 선택하고 동맹을 맺으며 때로는 서로 강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마치 학교 운동장에서 서로 다른 그룹의 친구들이 때때로 어울리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미래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확실히 말하기는 어렵지만 몇 가지 분명한 것은 있습니다. 첫째, 러시아와 한국의 관계는 험난한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양국 관계를 개선하는 데는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둘째, 미국은 러시아와 의견이 맞지 않더라도 아시아의 우방국들을 지원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영내 국가들이 서로 협력하거나 경쟁하는 방식에 흥미로운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은 까다로운 입장에 처해 있습니다. 한국은 스스로 선택하고 강하고 독립적인 국가로 인식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너무 많은 다른 국가들을 화나게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이는 마치 학교에서 모든 학생과 친구가 되려고 노력하는 것과 같지만 때로는 불가능할 때도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을 지켜보면서 국제관계의 세계는 복잡하고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국가 간에 일어나는 일은 단순히 국가 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상점의 상품 가격부터 다른 지역의 안전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외교적 논의와 의견 불일치는 실제 세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에 국가 간의 의견 충돌이나 서로에 대한 발언에 대해 듣게 된다면
그것이 단순한 공원말이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그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형성하는 더 큰 그림, 즉 글로벌 대화의 일부입니다. 그리고 누가 알겠습니까? 루덴코가 연설한 회의실과 같은 곳에서 내려진 결정이 결국 역사를 바꿀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한국 해병대가 6월 25일 북한과 가까운 일부 섬 근처에서 전력을 과시하며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정말 멋진 광경이었습니다. 해병대가 이런 훈련을 한 것은 6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오래 걸렸을까요? 예전에는 그 지역에서는 무기를 발사할 수 없다는 규칙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제 그 규칙은 사라졌고 그들은 그것을 최대한 활용했습니다. 고연 바다가 갑자기 총소리와 로켓의 굉음으로 활기를 띠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해병대는 말 그대로 큰 총을 꺼내 들었습니다. 해병대에는 정말 멀리 쏠 수 있는 거대한 탱크와 같은 K9 자주포가 있었어요. 그리고 충무 로켓 발사기가 있었습니다. 로켓을 한꺼번에 여러 발 발사해 하늘을 불꽃놀이처럼 수놓을 수 있죠. 그리고 매우 똑똑하고 목표물을 정확하게 타격할 수 있는 스파이크 미사일도 빼놓을 수 없죠. 왜 이 모든 것을 한 걸까요? 학교에 왕따가 있을 때와 비슷하죠. 괴롭힘을 당하는 사람에게 내가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면 괴롭힘을 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만이 그랬던 것처럼요. 필요하면 스스로를 방어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북한에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북한이 또다시 문제를 일으켰어요. 그들은 메시지가 적힌 커다란 풍선을 하늘에 띄웠는데 마치 성가신 문자 메시지 같은 것이었죠. 한국은 그게 조금도 마음에 들지 않았죠. 그래서 그들은 북한을 건드리면 안 된다는 것을 상기시킬 때가 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해병대원들은 단순히 과시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정말 중요한 기술을 연습하고 있었습니다. 목표물을 찾아서 빨리 쏴야 하는 비디오 게임을 하고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실제 생활에서 실제 무기를 가지고 그런 게임을 하고 있었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들은 적이 어디에 숨어 있는지 찾아내고 어떻게 하면 빨리 막을 수 있는지 알아내는 데 점점 더 능숙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연습한 가장 멋진 것 중 하나는 보이지 않는 목표물을 맞추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특수 컴퓨터와 레이더를 사용하여 아주 멀리 있는 물체도 식별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그 정보를 이용해 총과 로켓을 조준합니다. 마치 슈퍼 시력을 가진 것과 같아요. 그들이 사용하는 무기는 정말 놀랍습니다. 예를 들어 K9 총은 40km 이상 떨어진 포탄 정말 큰 총알 같은 것을 쏠 수 있어요. 이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학교나 직장으로 운전해서 가는 거리보다 더 먼 거리입니다. 또한 1분 만에 6발을 발사할 수 있을 정도로 매우 빠르게 발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충무 로켓 발사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폭죽이 가득한 상자와 비슷하지만 훨씬 더 강력합니다. 한 번에 239발의 로켓을 쏠 수 있어요. 어떤 모습일지 상상할 수 있나요? 하늘이 로켓으로 가득 차서 모두 적을 향해 날아갈 거예요. 스파이크 미사일은 조금 다릅니다. 크기는 작지만 매우 똑똑합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알려주면 목표물이 움직여도 그쪽으로 향합니다. 마치 사물을 폭파할 수 있는 작은 비행 로봇과도 같습니다. 이 모든 것이 왜 중요할까요? 북한은 남한을 향해 많은 대포를 겨누고 있습니다. 이 총들은 산속에 숨겨져 있어서 찾아서 막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번 훈련을 통해 한국은 숨겨진 총을 찾아서 필요하면 제거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총기뿐만이 아닙니다. 해병대원들은 팀으로 협력하는 방법도 연습하고 있었습니다. 실제 전투에서는 모두가 원활하게 협력해야 합니다. 스포츠팀과 마찬가지로 모두가 각자의 임무가 있고 승리를 위해서는 모두 함께 협력해야 합니다. 해병대는 또한 공격을 받았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연습했습니다. 안전한 은신처를 재빨리 찾은 다음 공격이 어디에서 오는지 파악하고 반격해야 했습니다. 정말 격렬한 숨바꼭질 게임과 같지만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훈련은 해병대원들이 어떤 상황에도 대비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해병대원들은 긴박한 상황에서도 신속하게 대응하고 현명한 결정을 내릴 수 있어야 합니다. 쉽지 않은 일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해병대원들은 많은 연습을 합니다. 한국 정부는 이 모든 것을 매우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스스로를 방어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이는 마치 누군가와 친구가 되려고 노력하는 동시에 상대방이 당신을 밀어붙이지 못하도록 하는 것과 같은 까다로운 균형입니다. 이번 훈련은 다른 나라에도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한국이 강하고 스스로를 돌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지역 전체의 평화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힘을 과시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이러한 훈련은 한국이 미국과 같은 동맹국들과 더 잘 협력하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함께 일하는 연습을 통해 실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서로 도울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죠. 이제 이 모든 것이 북한을 화나게 하는 것 아닌가? 라고 궁금해하실 수도 있습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한국은 싸움을 시작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싸움을 막으려는 것입니다. 한국이 강하고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북한이 문제를 일으키기 전에 다시 한번 생각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할 때와 비슷합니다. 괴롭힘을 당하는 사람이 스스로 맞설 수 있다는 것을 알면 괴롭힘을 멈출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이 지향하는 평화, 즉 힘을 통한 평화입니다. 물론 모든 사람들은 이러한 무기를 실제로 사용할 필요가 없기를 바랍니다. 가장 좋은 결과는 남북한이 화해하고 나란히 평화롭게 사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될 때까지 한국은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훈련은 한국 군인들이 새로운 장비와 전술을 시험해 볼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군사기술의 세계는 항상 변화하고 있으며 이를 따라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신 무기로 연습함으로써 모든 것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큰 총과 로켓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해병대원들은 응급처치 및 부상자 구조와 같은 훈련도 진행했습니다. 실제 응급 상황에서는 이러한 기술이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심폐소생술을 배우는 것과 비슷합니다. 절대 사용할 일이 없기를 바라지만 만일을 대비해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 훈련은 대한민국 국민들의 자신감을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국민들은 군이 연습하고 더 나아지는 모습을 보면서 더 안전하다고 느끼죠. 마치 형이나 누나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알면 더욱 안정감을 느끼는 것과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이번 훈련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한국이 스스로를 보호하고 지역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진지하게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복잡한 상황이지만 한국은 대비하고 힘을 보여줌으로써 모두를 안전하게 지키고 실제 충돌을 피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따라서 다음에 이런 군사훈련에 대해 듣게 된다면 시끄러운 소리와 큰 폭발음만 내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함께 협력하고 준비하고 평화를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 모두가 지지할 수 있는 일입니다. 다음은 중학생이 이해하기 쉽고 흥미롭게 읽을 수 있도록 3장을 확장한 버전입니다. 북한의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 실패.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다. 이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북한 해안에 밝고 화창한 아침. 군 관계자들이 발사대 주위에 모여 기대감에 가득 찬 표정으로 긴장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매끈하고 뾰족한 미사일이 하늘로 발사되면서 강력한 굉음이 공기를 가득 채웁니다. 하지만 잠깐만요. 뭔가 이상합니다. 미사일이 흔들리더니 궤도를 벗어나더니 펑. 미사일이 사라지고 연기와 실망한 표정들만 남았습니다. 이 장면은 믿기 어렵겠지만 실제로 며칠 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군사활동으로 항상 뉴스에 등장하는 비밀스러운 국가인 북한이 극초음속 미사일이라는 초고속 미사일을 발사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미사일은 실패했고 이제 모두가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극초음속 미사일이란 정확히 무엇이며 왜 그렇게 큰 문제일까요? 종이비행기를 던진다고 상상해 보세요. 이제 종이비행기가 음속보다 5배나 빠른 속도로 날아간다고 상상해 보세요. 초음속 미사일의 속도는 바로 이 정도입니다. 북한의 수도 평양에서 남한의 수도 서울까지 1분도 채 걸리지 않을 정도로 빠릅니다. 팝콘 한 봉지를 전자레인지에 돌리는 것보다 빠른 속도입니다. 이러한 초고속 미사일은 많은 국가들에게 큰 걱정거리입니다. 발견하기도 어렵고 막기도 더 어렵기 때문입니다. 마치 젓가락으로 파리를 잡으려는 것과 같습니다.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이러한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다는 소식은 많은 사람들을 긴장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이런 미사일을 만드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복잡한 케이크를 굽는 것과 같습니다. 적절한 재료와 완벽한 레시피, 그리고 많은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북한의 케이크는 오븐에서 실패한 것 같습니다. 이번 발사 실패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알려줍니다. 북한이 여전히 이 까다로운 미사일을 만드는 방법을 배우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열심히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 그것을 마스터하지 못했습니다. 자전거 타는 법을 배울 때와 마찬가지로 제대로 배우기 전에는 몇 번 흔들리고 넘어질 것입니다. 이제 북한이 왜 이런 미사일을 원하는 걸까요? 라고 궁금해하실 수도 있습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북한은 종종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강력한 무기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다른 많은 국가들은 이런 무기가 다른 국가를 위협하거나 공격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이는 마치 아이가 학교에 물총을 가져오는 것과 비슷합니다. 아이에게는 재미있어 보일지 모르지만 다른 모든 사람을 불편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정말 흥미로운 점은 일부 사람들은 러시아가 북한의 미사일 기술을 도왔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최근 뉴스에 자주 등장하는 또 다른 국가인 러시아도 극초음속 미사일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러시아가 북한과 일부 숙제를 공유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사실이라면 카피가 완벽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번 발사 실패로 모두가 떠들썩합니다. 한국, 미국, 그리고 다른 많은 국가들이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시험이 실패했다는 사실에 안도하면서도 북한이 다음에는 어떤 시도를 할지 걱정하고 있을 것입니다. 한국에게는 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뒷마당에서 항상 폭죽을 터뜨리는 옆집에 산다고 상상해 보세요. 꽤나 긴장될 것 같죠? 북한의 미사일 실험에 대해 한국이 느끼는 불안감도 이와 비슷합니다. 성공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발사는 남북한 간의 긴장을 상기시킵니다. 하지만 한국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닙니다.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미국, 일본, 심지어 중국과 같은 국가들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모두 이번 발사 실패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파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100만 달러짜리 질문입니다. 북한은 한 번의 시험 실패로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려운 수학 문제를 풀겠다고 결심한 학생처럼 계속 시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시도를 할 때마다 다른 국가들은 북한이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얻게 됩니다. 현재로서는 모두가 경계 태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실패한 발사에 대해 가능한 모든 세부 사항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마치 탐정처럼 북한의 기술과 능력에 대한 단서를 찾고 있습니다. 모든 정보는 상황을 더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한편 세계 지도자들은 많은 중요한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북한의 행동에 대응하는 방법과 모두를 안전하게 지키는 방법에 대해 논의하고 있습니다. 마치 모든 움직임이 중요한 크고 복잡한 체스 게임과 같습니다. 한국에서는 사람들이 일상을 살아가면서도 한눈은 항상 뉴스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익숙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더 쉬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큰 폭풍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숙제에 집중하려고 노력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많은 한국인이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한국의 어린이들에게는 이 모든 것이 독특한 상황 속에서 성장하는 과정의 일부입니다.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조국의 역사와 시사에 대해 배웁니다. 많은 아이들이 다른 지역의 아이들보다 미사일과 국제 관계에 대해 더 많이 이해하고 있습니다. 무거운 주제이긴 하지만 현실의 일부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암울하고 우울한 것은 아닙니다. 이번 발사 실패는 첨단 무기를 만드는 것이 정말 어렵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북한의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미사일이 실질적인 위협이 되기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다는 것을 모두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또한 북한이 이런 시도를 할 때마다 다른 국가들이 더 가까워집니다. 한국, 미국, 일본 등은 더욱 긴밀하게 협력하여 상황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마치 학교에서 괴롭히는 아이가 있을 때 다른 아이들이 서로를 보호하기 위해 힘을 합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첫째, 세상은 복잡한 곳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각국은 항상 스스로를 보호하려고 노력하며 때로는 다른 나라를 긴장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마치 여러 개의 회전하는 접시를 한꺼번에 공중에 띄우는 것과 같은 섬세한 균형이 필요합니다. 둘째, 기술이 항상 신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상기시켜 줍니다. 미사일에 들어가는 모든 과학과 공학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기술이 발전해도 오류의 여지는 항상 존재한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줍니다. 마지막으로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줍니다. 이런 사건들은 멀리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떤 식으로든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이러한 사건들을 이해하면 뉴스와 주변 세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지켜보면서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북한과 미사일 사태가 조만간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이 이야기는 계속해서 새로운 챕터가 쓰여지면서 계속 전개될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 알겠습니까? 언젠가 여러분도 이 거대한 글로벌 과제를 해결하는데
일조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은 계속 지켜보고 배울 것입니다. 모든 발사 실패, 모든 테스트 성공, 세계 지도자들의 모든 발언은 모두 거대한 글로벌 퍼즐의 조각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조금씩 그 퍼즐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다음에 뉴스에서 북한에 관한 소식을 접할 때 이 이야기를 기억하세요. 실패한 미사일, 긴장한 군 관계자들의 얼굴, 그리고 이를 지켜본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을 기억하세요. 이 이야기는 단순한 뉴스가 아니라 복잡하고 매혹적인 국제관계의 세계를 엿볼 수 있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누가 알겠습니까? 어쩌면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질문하고 앞으로 세상을 조금 더 안전하고 대표적인 제품 중 하나가 K9 썬더입니다. 크고 강력한 자주곡 사포로 장거리 포탄을 발사하는 전차의 일종입니다. K9는 견고하고 정확하며 거친 지형에서도 빠르게 움직일 수 있어 인기가 높습니다. 폴란드는 최근 러시아의 위협을 방어하기 위해 K9를 여러 대 구입했습니다. 그들은 한국의 빠른 차량 인도 속도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또 다른 히트 수출품은 천무다연장 로켓 발사대입니다. 이 전차는 많은 로켓을 매우 빠르게 발사하여 적의 방어를 압도할 수 있습니다. 불꽃놀이와 비슷하지만 훨씬 더 강력하고 위험합니다. 폴란드와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국가들이 천무 구매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은 K808 및 K806 장갑차와 같은 소형 차량도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 장갑차는 군인들을 위험한 지역으로 안전하게 수송할 수 있는 장갑 트럭과 같습니다. 장갑차는 방어력이 뛰어나면서도 탱크보다 가볍고 빠르기 때문에 인기가 높습니다. KF-21 전투기도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아직 수출할 준비가 되지 않았지만 많은 국가들이 이 전투기의 개발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습니다. KF-21은 미국의 최고급 전투기와 거의 비슷하지만 구매 및 운영 비용은 더 저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도네시아는 이 프로젝트에서 한국과 협력하고 있습니다. 한국 무기가 인기를 끄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미국이나 유럽의 유사 제품보다 저렴한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높은 품질과 첨단 기술을 사용합니다. 한국은 좋은 전자제품을 만드는 것으로 명성이 높으며 이러한 명성은 군사 장비에도 그대로 이어집니다. 둘째, 한국은 구매국과 기술을 공유할 의향이 있습니다. 이는 구매국이 향후 자체적으로 무기를 만드는 방법을 배울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미국과 같은 국가들은 기술 기밀을 공유하는 것에 대해 더 엄격한 경우가 많습니다. 셋째, 한국은 제품을 신속하게 만들어 납품할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폴란드에 새로운 무기가 긴급히 필요했을 때 한국은 누구보다 빠르게 납품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이러한 수출의 성공은 한국에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돈을 들여와 경제에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전 세계에서 한국의 영향력도 높아졌습니다. 한국에서 무기를 구매하는 국가들은 종종 더 가까운 친구이자 동맹국이 됩니다. 최근 거래의 구체적인 사례를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폴란드는 최근 한국의 가장 큰 고객입니다. 폴란드는 K9 곡사포, K 전차, FA-50 경전투기, 천무 로켓 발사기를 구매했습니다. 이 거래는 수십억 달러의 가치가 있었습니다. 폴란드가 한국 장비를 선택한 이유는 신속한 납품이 가능하고 자국의 요구사항과 잘 맞았기 때문입니다. 호주도 K9 곡사포를 구매하고 있습니다. 호주에서는 AS9 헌츠맨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호주는 K9의 시험 성능과 기존 시스템과의 연동성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이집트는 K9과 다른 한국 무기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집트는 군 현대화를 모색하고 있으며 한국을 좋은 파트너로 보고 있습니다. 노르웨이도 K9를 사용하는 또 다른 국가입니다. 노르웨이의 북극 환경에 중요한 추운 날씨와 거친 지형에서 우수한 성능을 발휘하기 때문에 이 차량을 선택했습니다. 에스토니아와 같은 작은 나라에서도 한국 무기를 구매하고 있습니다. 에스토니아는 러시아의 잠재적 위협에 대한 방어를 강화하기 위해 K9를 주문했습니다. 필리핀은 한국에서 초계함 소형 군함을 구매했습니다. 이 함정들은 필리핀이 자국 해역을 순찰하고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압력에 맞서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인도는 구매국은 아니지만 한국과 군사 기술 분야에서 협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의 조선 기술에 관심이 많습니다. 이러한 거래는 한국이 세계 무기 시장에서 주요 플레이어로 부상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단순히 제품을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와 영향력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순조로운 것만은 아닙니다.
일부 사람들은 무기 판매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무기가 전쟁이나 민간인을 해치는 데 사용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한국은 무기를 누구에게 판매하고 어떻게 사용할지 신중해야 합니다. 다른 국가와의 경쟁도 있습니다. 미국, 러시아, 유럽 국가들은 오랫동안 무기를 판매해왔습니다. 이들은 한국이 자신들의 사업 일부를 가져가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거래를 차단하거나 더 좋은 가격을 제시해 고객을 확보하려고 하기도 합니다. 또 다른 문제는 수요를 따라잡는 것입니다. 한국의 방산업체들은 모든 주문을 소화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인력을 고용하고 새로운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방산 수출의 미래는 밝아 보입니다. 한국은 항상 새롭고 개선된 무기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더 나은 미사일, 드론, 심지어 군사용 자율주행 차량까지 개발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또한 새로운 시장을 찾고 있습니다. 동남아시아, 중동, 심지어 남미 국가에 더 많은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계 일부 지역에서 긴장이 고조됨에 따라 무기를 구매하려는 국가가 늘어나고 있으며 한국은 판매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무기 수출의 성공은 다른 나라들이 한국을 바라보는 시각을 바꾸고 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K-팝, 스마트폰, 자동차로만 알려진 나라가 아닙니다. 이제는 첨단 군사 장비 제조업체로도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한국은 글로벌 문제에서 더 많은 영향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한국 국민에게 이 산업은 일자리를 제공하고 경제에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이는 의문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한국이 이 분야의 리더가 되고 있다는 사실에 자부심을 느낍니다. 다른 사람들은 무기 판매의 도덕적 문제에 대해 걱정합니다. 한국의 방산 수출이 계속 증가함에 따라 한국은 이러한 다양한 우려의 균형을 맞춰야 할 것입니다. 제품을 지속적으로 혁신하고 개선하는 동시에 판매 대상과 무기 사용 방식에 대한 책임감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결국 한국이 주요 무기 수출국으로 부상한 것은 전 세계 방위 산업에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한 국가가 기술력과 제조 전문성을 활용해 새로운 분야의 리더가 될 수 있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는 관점에 따라 다르겠지만 전 세계가 새로운 방식으로 한국을 주목하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요청하신 스타일로 확장된 6장을 소개합니다. 미래를 바라보는 지금, 한국은 기로에 서 있습니다. 오늘의 선택이 자국의 안보뿐만 아니라 동북아를 비롯한 전 세계의 지형을 좌우할 것입니다. 이것이 관련된 모든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인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한국의 군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군대는 단순히 큰 총과 멋진 비행기를 보유하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스마트하고 어떤 상황에도 대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한국은 군대를 강화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왔고 그 결실을 맺고 있습니다. 더 이상 다른 나라에서 무기를 사들이지 않습니다. 자체적으로 무기를 만들고 있고 정말 잘하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K-9 곡사포를 기억하시나요? 포병계의 록스타와 같은 존재죠. 전 세계 각국에서 구매를 위해 줄을 서고 있습니다. 단순히 강력하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믿을 수 있고 사용하기 쉽기 때문이죠. 바로 이런 점이 다른 나라들이 주목하게 만드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무기를 판매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한국은 글로벌 안보의 핵심 플레이어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이 강해지면 북한이 문제를 일으키기가 더 어려워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는 이 지역의 평화를 원하는 모든 이들에게 좋은 소식입니다. 북한에 대해 말하자면 북한은 지금 그다지 행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최근 미사일 시험이 잘 진행되지 않아서 당황스러울 겁니다. 마치 친구들에게 멋진 새 장난감을 자랑하려고 했는데 전원을 켜자마자 고장난 것과 같습니다. 북한을 더욱 예측하기 어렵게 만들 수 있으므로 모두가 긴장을 늦추지 말아야 합니다. 이제 러시아에 대해 잠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러시아는 지금 한국을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한국이 우크라이나를 도와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하지만 한국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일부 사람들이 불만을 가질지라도 한국은 자신의 신념을 지키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상황이 정말 흥미로워집니다. 한국은 더 이상 강대국 사이에 끼어 있는 작은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스로 선택하고 세계 무대에서 진정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건 큰 문제입니다. 앞서 핵무기에 대해 이야기했던 것을 기억하시나요?
여전히 뜨거운 주제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한국이 자체 핵무기를 보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것이 나쁜 생각이라고 말합니다. 쉬운 답이 없는 어려운 선택입니다. 만약 한국이 핵무장을 결정한다면 모든 것이 바뀔 것입니다. 다른 나라들이 긴장할 수도 있습니다. 일부는 화를 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는 한국을 더 존중하기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한국은 단순히 군사력만이 아닙니다. 한국은 기술과 혁신의 리더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생산되는 멋진 기기와 휴대폰을 생각해 보세요. 이제 같은 종류의 창의성과 기술이 국방 기술에도 사용된다고 상상해 보세요.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으며 매우 인상적입니다. 예를 들어 한국은 AI 기반 국방 시스템과 같은 것들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적의 움직임을 인간보다 더 빠르게 포착할 수 있는 컴퓨터를 상상해 보세요. 또는 사람의 목숨을 위협하지 않고 위험한 지역으로 비행할 수 있는 드론을 상상해 보세요. 이것은 공상과학 소설이 아닙니다. 지금 한국의 연구실과 공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른 나라에서 한국을 바라보는 시각을 바꾸고 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북한 옆에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다른 나라들이 리더십과 파트너십을 기대하는 나라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불과 몇 년 전과 비교하면 큰 변화입니다. 이것이 한국의 평범한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인지 생각해 봅시다. 한편으로는 이 모든 군사적인 것들이 무섭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전쟁에 대해 생각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까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일자리와 기회도 창출하고 있습니다. 기술이나 엔지니어링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고국을 떠나지 않고도 흥미진진한 첨단 업무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집니다. 하지만 단순히 일자리 문제만이 아닙니다. 자부심에 관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한국인들은 조국의 성취를 바라보며 자신이 성취한 것에 대해 자부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남을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분야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성공에는 책임도 따릅니다. 한국이 더 강해지면 다른 나라들도 한국에게 더 많은 것을 기대할 것입니다. 그들은 한국이 지역 문제뿐만 아니라 전 지구적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기를 원할 것입니다. 이는 도전이자 기회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한국은 전 세계 분쟁 지역에 평화유지군을 파견해달라는 요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는 기후변화 대응이나 난민위기 대응에서 더 큰 역할을 맡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쉬운 해결책이 없는 크고 복잡한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이 미래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글쎄요. 확실히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세상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새로운 도전 과제는 항상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대한민국은 어떤 도전이 닥쳐도 맞설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한국은 교실 맨 뒤에서 조용히 앉아있던 학생과 같습니다. 이제 그 학생은 손을 들고 질문에 답하고 심지어 다른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는 큰 변화이며 처음에는 모두가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학급 전체에 좋은 변화입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부딪히는 일도 있을 것입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한국의 성공을 질투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이를 견제하려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자신의 가치에 충실하고 계속 노력한다면 이러한 도전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한국이 다른 나라들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균형을 잡을 수 있을지가 큰 관건입니다. 한국은 항상 미국과 가까웠지만 중국과도 중요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 간의 긴장이 고조됨에 따라 한국은 까다로운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양쪽 모두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면 현명하고 외교적인 자세가 필요합니다. 또 다른 과제는 기술의 빠른 변화를 따라잡는 것입니다. 오늘날 최첨단 무기와 방어 시스템이 불과 몇 년 안에 구식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한국은 계속 혁신하고 적응하여 앞서 나가야 할 것입니다. 북한과의 통일 문제도 있습니다. 지금은 가능성이 희박해 보이지만 국제 정치의 세계에서는 상황이 빠르게 변할 수 있습니다. 만약 통일이 된다면 한국의 첨단 군사력과 기술이 통일을 이루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글을 마무리하면서 이 모든 것이 이 글을 읽는 일반인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생각해 봅시다. 내가 왜 한국에서 일어나는 일에 관심을 가져야 하나요? 라고 궁금해하실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과 같이 연결된 세상에서는 한 나라에서 일어나는 일이 우리 모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한국이 영내 평화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면 이는 세계 경제에 좋은 일입니다. 더 안정적인 시장, 더 나은 무역, 더 멋진 신제품이 출시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다른 국가를 끌어들일 수 있는 분쟁의 가능성이 줄어든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또한 한국의 기술 및 군사 강국으로서의 부상은 다른 국가들에게 영감을 줄 수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현명한 계획을 세우면 한 나라가 큰 도전을 극복하고 세계 무대에서 리더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는 여러분이 어디에 살든 매우 고무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다음에 한국에 관한 뉴스를 접하게 된다면 주목하세요. 한국은 단순히 시끄러운 이웃나라가 아닙니다. 한국은 세계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핵심 국가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살펴본 바에 따르면 그 미래는 매우 흥미진진해 보입니다.